앞서 1부에서 다양한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중에서 많은 부분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이 연계입니다. 현재 연계도 굉장히 많은 종수의 연계와 기관들과 연계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번 차세대를 진행하면서 뒷부분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이 저는 약 577개의 신규 연계를 새로 협의드리고 추진해야 될 과제가 있는 지금 차세대에서는 연계 파트를 굉장히 큰 프로젝트 하나로 독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설명에서도 연계 파트를 앞서 있던 차세대 전체 설명과 거의 동급인 40분의 1 할당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때 저희가 저번 주에 한번 연계 관련해서 협조 공문을 한번 드렸고 그 공문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 자료 그리고 저희가 차세대에서 왜 연계를 이렇게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지에 대한 기초 추진 배경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차세대를 연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에 대한 연계 목표를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 및 목표 그리고 차세대 연계 전환의 주요 추진 내용 그리고 추진 절차 및 기관 협조 요청 사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입니다. 기존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및 보건복지 관련 정보 시스템은 그 시스템이 새로 구축되거나 업무가 추가될 때마다 그 시스템의 부속 기능으로서 연계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A라는 시스템에 만들어질 때 거기에 있는 일부 연계의 기능, B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시스템에 종속된 B라는 연계 기능,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그러나 이게 처음에 작은 시스템으로 한두 개였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가 가능했고 각 기관별로 연계가 서로 관리가 됐지만 저희같이 지금 차세대를 진행할 만큼 엄청나게 큰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개수가 늘어날수록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의 관리 부담도 있지만 저희한테 연계를 제공해 주시거나 받아가는 기관과의 서로의 관리 그리고 연계 품질에 대한 문제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가 이대로는 더 이상 연계 체계를 가져갈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판단하는 4가지 큰 문제점을 저희는 해결하고자 이번 차세대 연계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무 사업에 따라 무한 확장되고 있는 연계가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 연계 자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그리고 장애나 오류 시에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업무 시스템별로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다 보니 A라는 시스템에서 이미 받고 있는 연계를 B 시스템에서 또 받게 되고 B 시스템에서 받던 비슷한 연계를 C, D에서 또 받게 됨으로써 중복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가뜩이나 민감한 소득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들이 많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복된 연계들이 합쳐지다 보니 당연히 자원에 대한 낭비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계를 주시는 기관 중에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도대체 중복 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가져간 자료가 정말 안전하게 보관되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그런 걱정을 제거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저희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표준화된 연계 체계 그리고 다양한 저희 일례로 들어서 저희가 연계 방식을 쓸 때 연계 솔루션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을 쓸 때 여기가 총 한 9가지의 방식으로 현재 연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9개의 관련된 솔루션의 각각 유지보수 업체라든가 각각의 엔지니어, 그 기술을 저희가 모두 알고 있거나 상대방이 알고 계셔야 장애나 오류가 생겼을 때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차츰 증가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표준화하고 통일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으로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에 따라서 운영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정보 시스템은 요즘 세대를 초연결 사회라고 하고 이 초연결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초연결 시스템, 정보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는 게 요즘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모든 시스템의 흐름일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정된 자원으로 계속 증폭되고 있는 이런 연계 종수라든가 연계 정보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현재 체계로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결론을 내서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연계 자체도 차세대로 가겠다라고 큰 목표를 수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계 관리 포인트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 주요 연계, 굉장히 매일 받아오고 주요한 정보 연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가끔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든가 이런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계 업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후임이 온다든가 할 때 인수인계 시에 잠깐만 놓쳐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거나 이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관리되는 연계 체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저희도 그렇고 상대방 기관에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연계 정보에 대한 품질의 저하 문제였습니다. 비표준화된 전문 자체로 사용으로써 자료 검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서로 기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리고 한 개 기관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기관과 저희가 연계를 받아오는데 각 기관별로 이런 표준이 협의된 적이 없다 보니 각각 그때 사업에 따라 업무에 따라 연계가 표준이나 전문들이 일 없이 그때 상황에 맞는 전문을 사용하다 보니 자료 검증이라든가 문제점을 찾는 방법 자체에 근본적으로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연계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에 대한 원인 파악이 어려워지고, 원인 파악이 어려워지다 보니 해결 시간도 길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연계 체계에 대한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세대 연계 체계가 구축되게 되었고요. 현재 저희 2020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 74개 부처 그리고 320개 기관 439개 시스템 4,237개의 연계가 이루어져 있고, 이번 차세대 기간 중에 약 577개의 신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차세대 현재 협의만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다양한 서비스들이라든가 이런 복지 요구에 따라서 이런 정보 연계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저희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은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연계체계도 차세대의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전혀 다른 기존과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접근의 연계체계를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시스템별로 종속되던 그전에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 고리를 끊고 연계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서 각 시스템들이 연계로부터 정보를 중복성이 제거되고 정확성 및 검증된 자료들을 가지고 각 시스템이 필요할 경우 연계 시스템으로부터 연계된 정보를 가져가서 사용함으로써 연계 체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합 집중형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써 연계 데이터 품질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복성 제거 그리고 검증 체계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증 자체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여야 된다. 그리고 요새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다양한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 이런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면 로직을 못 만들었던 한계점이 있었는데,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로직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는 로직들을 만들어서 연계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저희의 업무 효율성도 늘리는 한편 상대 기관에도 관련된 문제점이라든가 노하우를 전수를 통해서 연계 자체 품질이 서로 양 기관에서 높아지도록 할 수 있는 연계 체계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ISMP라든가 ISP와 ISMP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현재 장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통합 연계에 대한 플랫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완전 독립된 연계만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 관리 체계, 그 프레임워크 위에 저희 행공센과 저희
차세대의 표준화된 별도의 연계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연계 자료 검증 프로세스를 3단계를 거친 프로세스를 설계해 놨고요. 그 위에 그를 바탕으로 연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그 위에 각각 연계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관리하고 새로 만들고 생명 주기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을 편리하게 하고 한 번에 한 시스템에서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각 기능들을 이 플랫폼 안에 얹어서 저희 차세대뿐만 아니라 향후 보건복지 정보 시스템에 오는 연계는 이 모든 통합 연계, 이번에 구축되는 통합 연계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관리되고 정제된 자료를 시스템에서 받아가서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체계를 완성하고자 플랫폼을 구성하고 이번에 올해 중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저희들에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선 차세대 정보 연계 시스템이라는 것은 연계라는 건 일방적이지가 않고 저희가 제공하고 받아가는 기간, 또 제공해 주시고 저희가 받는 양자 간의 정보 시스템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서로 정보가 오고 가야 가능한 게 연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차세대 연계 체계를 만들 때 저희 단독에 의한 저희 자체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교육을 설명을 듣는 분들 그리고 저번 주에 공문을 받으셨던 각 기관들과 전부 협의를 통해서 그 기관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에 의해서 구성하고 서로 맞춤형으로 연계를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을 기관들과 협의에 의해서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연계 테스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계라고 하면 작은 시스템, 각 시스템별로 종속되어 있는 이런 연계 체계다 보니 새로 뭔가 변경이 일어난다든가 조금 연계가 하나 추가된다든가 새로운 것들의 기능이 나가면서 새로운 신규 연계가 들어올 때 테스트라는 건 스스로 뭐 루프팩 테스트라든가 상대방끼리 받았다 잘 받았다라는 이메일 응답 정도로의 단순한 테스트가 이루어지다 보니 운용 자체의 데이터가 실제 연계 데이터가 넘어갔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서로 곤란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적이 많았고 향후로도 연계가 많이 증가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차세대에서는 저희는 연계 테스트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기관에 조금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계를 위한 테스트 체계 구축을 제안 드릴 거고요. 저희가 중심이 돼서 연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계 검증 강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품질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상대 기관에서도 연계를 하실 때 이제까지 가장 불만이거나 저희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연계 정보에 대한 품질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세대에서는 연계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계 검증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표현되어 있는 연계 자체에 대한 형식 검증이라든가 뭐 자료가 누락됐다든가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야 될 곳에 갑자기 영어가 들어가거나 널값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검증하는 1차적인 검증이 들어갈 거고요. 2차적으로는 이 부분을 업무 프로세스에 태워서 업무에서 돌렸을 때 이 자료가 정말 이 업무에 제대로 들어온 건지에 대한 룰 기반의 자료 검증을 실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좀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이라고 해서 머신러닝 관련돼서 이번 연계에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계 데이터 자체가 비즈니스 로직을 타고 나서 움직였을 때 향후 이것들이 당장 봤을 때는 문제점을 못 찾겠지만 그런 로그들을 봤을 때 향후 레이턴시가 길어진다든가 평소와 좀 다른 성향인데 자료는 들어왔으나 성향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값들의 이상들이 생겼거나 이런 로직들을 검증하는 로직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새로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계 검증 체계까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연계 자료의 관리 강화입니다. 통합 자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번 통합 연계는 연계 자체를 완전 기존 시스템과 분리된 독립된 연계 체계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 집중으로 연계를 가져가서 생명주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될 거고요. 개인정보 보호 및 일반적인 정보 보호도 굉장히 많이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계에 대해서 신뢰도를 향상해서 타 기관에서 저희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자료를 연계하는 데에서 이런 개인정보나 정보보호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 중복성에서 걱정되는 부분 때문에 연계가 힘들겠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관리되는 모습을 서로 보여줄 수 있도록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계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앞에 플랫폼 설명에서 보여드렸듯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1단계 검증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한 번에 할 수 있고요. 현황 관리라든가 신규 생성되는 것들, 그리고 폐기될 것들, 그리고 잘 사용되지 않는 연계 같은 경우에는 폐기가 필요하다라는 여부, 이런 전체적으로 연계 전체가 관리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 거고요. 그 체계를 함으로써 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계기관 협력 강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격연계 부분인데 이 자격연계 부분도 신청하기도 좀 까다롭고 그리고 막상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많아서 이 부분을 모두 실시간으로 행공센으로 연계를 태울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는 표준화할 거고요. 그 시스템도 완전히 별도로 독립시켜서 만들어서 쉽게 신청하고 쉽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계 관련된 통합 플랫폼에 대한 노하우들에 대해서는 서로 모든 기관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공유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연계 체계를 개선하시려거나 차세대를 준비 중이신 기관이 있으시면 함께 좀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차세대 연계 전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내용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실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연계 요청 관련돼서 거의 저희 기존 연계를 하고 있던 기관들의 관련된 공문을 다 보내드린 바 있는데요. 그 공문 내용을 읽어보셨을 때 한 번에 이해하셨을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셨을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연계 자체 업무를 하기 전까지는 이런 연계에 대한 부분에 용어도 좀 낯설고 업무 자체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따 뒤에 저희 콜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릴 부분인데 이런 공문을 받은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가신다던가 절차가 이해 안 가실 수도 있고 기술에 대한 부분이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뒤에 안내해 드리는 콜센터로 연락을 바로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있으니 뒤에 안내해 드린 콜센터를 이용해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저희 차세대에서 목표하고 있는 표준 체계는 4가지가 있습니다. 방식에 대한 표준 1, 2가 있고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 표준 3, 4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표준 1번은 범정부, 그러니까 범정부 저희 국가적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라는 공공기관 간의 연계를 제공하는 표준 기관이 있습니다. 이용센터를 통한 이 부분을 이용해서 표준화한 연계를 가져가는 부분이 표준 1번으로 잡고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이 문제점이 되는 게 행망을 이용했을 경우에 한정적인 좀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행정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차세대에서 표준 에이전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행공센에 있는 에이전트와 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더 안전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이 확보된 저희 에이전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표준화를 맞춰가는 이런 방식에 대한 표준화 2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화는
표준 메시지 양식을 표준화해서 앞서 말씀드린 장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로그를 서로 남겨서 비교해서 장애가 이루어졌을 때 쉽게 오류를 찾고 장애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한 전문 표준화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 표준은 연계 아이디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문제점으로 드렸던 기능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때그때 연계가 갑자기 만들어지고 증가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맞는 표준화된 연계가 아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연계 아이디라는 부분을 만들다 보니 이 연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연계의 히스토리를 찾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연계를 찾고자 할 때 찾을 수 있는 표준화가 없다 보니 그때그때 사람 경험에 의해서 장애가 해결된다던가 문제점이 해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계 아이디 관리도 표준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계 표준화 방식 두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저희 차세대 표준의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방식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된 ESB라는 건 연계 모듈의 하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연계 방식을 기존 방식과 바꿨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연계도 크게 문제는 없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 사람 노력을 하거나 손을 대서 기존의 거를 굳이 행공센이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차세대로 바꿨을 때 어떤 이점이 있길래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곳도 있을 건데요. 일단 행공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관들이 이미 활용하고 계시고 말씀드렸듯이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표준 체계이기 때문에 우선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행공센 에이전트는 무료고요.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일단 같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도 없고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없다는 부분이 큰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안정성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표준 안정화된 체계고요. 10년 넘게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중앙부처들이 많은 기관들이 쓰고 있던 체계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이미 담보된 시스템이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나갈 부분의 계획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구현이 굉장히 빠릅니다. 행공센에서 이미 모든 체계를 구축돼 있고 저희는 간단한 신청 절차와 아주 간단한 에이전트 설치 및 방화벽 환경 설정만으로도 서로 연계를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연계가 구현되고요. 그리고 국정원 및 국가 인증을 받은 GPK 암호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이 확보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작업, 이런 간단한 환경 설정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확장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저희 차세대에서 만들어진 표준 에이전트의 활용 시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공센 에이전트와 거의 더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만든 에이전트고요. 마찬가지로 비용은 설치 비용 및 나중에 운영 향후 관리 비용은 이번 차세대에서 투자되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일단 세이브가 될 거고요. 안정성도 표준 에이전트에 저희가 행공센에서 이용하는 에이전트를 바탕으로 조금 더 기능을 개선하고 저희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표준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정성은 당연히 확보됩니다. 그리고 보안성도 행공센과 마찬가지로 국가인증의 GPKI 표준을 쓴 암호화를 사용해서 안전하고요. 표준화 부분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저희 목표에 맞는 그런 표준을 이미 이 기능적으로 다 구현해 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합성 관리라든가 장애 관리,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기능들을 표준화에 저희가 이번 표준 에이전트에 다 기능을 넣어 놨기 때문에 저희 에이전트를 써서 같이 직접 연계를 구축하게 되면 이런 정합성 관리라든가 장애 관리, 모니터링 관리가 저희를 통해서 돼서 저희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뭔가 잘못 갔을 경우 저희가 워닝을 해드리거나 알려드리는 이런 종합적인 관리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기관에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는 기관에서도 저희 에이전트를 썼을 경우에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 관리에도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계 아이디 및 연계 표준화에 대한 방식입니다. 연계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서로 약속인데요.
유니크한 연계가 이루어질 때마다 생성되는 아이디를 어떻게 하면 유니크하고 관리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규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저희 콜센터라든가 아니면 저희 업무 협의 시에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명을 해드리고요. 더 중요한 부분이 연계 전문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작 부분 가운데 있는 데이터 영역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실제 오고 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과 똑같을 거고요.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시작 영역과 종료 영역에 전산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로그를 남기기 위한 값들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새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기술을 잘 아시는 전산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저희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가장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일례로 설명드리면 시장 영역에 보면 제공 건수인데 연계 데이터의 레코드 건수라는 부분이 기존에 전혀 관리되지 않다 보니 상대방에서 1000개를 보내서 저희가 1000개를 받았는지 상대방이 몇 개를 보냈는지 내가 몇 개를 받아야 정상인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을 표준화함으로써 서로 주고받아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계를 표준화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연계를 같이 저희뿐만 아니라 기관이 같이 연계 체계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요청 사항 및 그걸 하기 위한 추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공문을 받아들여서 보내서 전체 기관에게 예비 조사를 좀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복잡하고 뭐 양식도 좀 몇 개 있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번 예비 조사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와 연계하고 있는 목록의 최신화입니다. A라는 시스템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연계를 하고 있다. 저희가 현황까지 다 보내드렸고요. 이 현황이 맞는지만 좀 확인해 드리면 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신화를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최신화에 또 하나 포함되는 게 예비조사표라고 해서 현재 이 연계를 담당하시는 담당자 그리고 또 유지 관리하시는 업체가 있으시면 그 유지 관리 업체에 최신화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연계 추진 절차의 2번 연계 기관 협의를 나갈 때 이걸 바탕으로 연락을 드리고 협의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의 최신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뭐 뒷장에 양식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는데 앞에 설명드린 네 가지 표준화를 당장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yes, no 형태로 적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드리고 연계기관 각 기관마다 협의를 요청드릴 건데 그때 설명드리면서 그때 같이 체크해서 주시어도 무방하고요. 그러다 보니 연계 목록의 최신화와 연락처의 최신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3월 5일까지 주시면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다 협의를 요청드리고 스케줄을 조정해서 협의를 드릴 거고요. 이렇게 기관별로 아까 그런 연계 4개의 표준화를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협의가 이번에서 완료가 되면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연계 전환을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연계 전환에 대해서는 뭐 이제 환경 설정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도 저희가 제공해드릴 부분은 아니고 일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설치나 이런 부분이 어려울 경우엔 저희가 엔지니어를 직접 투입해서 기술을 직접적인 지원도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있으니 협의 시에 이런 부분들은 좀 범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가능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세대의 전환이나 또 새로운 연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테스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절차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통에 맞게 서비스 전환하는 총 5단계의 연계 추진 절차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비조사표입니다. 이 예비조사표의 현황인데 연계 자체에 대한 현황 그리고 담당자의 현황의 최신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표에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아래쪽 표의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연계 표준화에 대한 yes, no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 조사표를 주실 때 작성해 주셔도 좋고요. 어려우시면 그 다음번에 협의 때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그리고 현재 연계 현황을 최신화해 주시는 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그거에 대한 좀 상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계를 갖고 실제 연계가 협의되었을 경우에 행공선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저희 표준 에이전트를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환경조사서라는 걸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 보낼 때 이것도 같이 보내드렸는데 이 부분은 연계 협의가 완료돼서 그 표준을 받아들이고 나는 협의가 완료된 후에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3월 5일까지 작성하시는 부분에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해서 좀 작성을 주저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이 부분은 그때 협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요한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연계를 받아들일 때 저희가 가진 연계 서버하고 상대 기관에서 갖고 있는 연계 서버의 서로 정보들 그리고 이 정보들이 오고 가는 길을 개통하기 위해서 서로 방화벽들을 오픈해야 되는데 그 정보들 이런 아주 기초적인 IT에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하는 환경을 조사하는 조사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가 완료된 후에 실제 업무가 진행될 경우 작성되는 내용이니 당장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실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시간 및 기존에 대해서 행공선도 연계 방식을 새로운 행공선도 어렵고 새로운 차세대 연계 체계 방식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가 좀 있으실 겁니다. 올해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부분도 있으면 내년이라던가 그리고 올해 당장 예산이 없거나 그러면 내년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렇게 하면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기반을 다 마련해 놓을 거고요. 그 부분들이 기관들이 같이 저희와 함께 코웍을 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것도 업무 협의 때 미리 얘기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향후에 갈 거니 그때 좀 갑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관 업무 협의 때 요청을 같이 해서 기간에 맞춰서 저희는 미리 준비해 놓고 준비가 되시면 맞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협의한 후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완료하고 나서 실제 설치되는 것에 대한 세부 설명이고요. 이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표준 메시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먼저 보내드린 공문 또는 업무 협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테스트에 대한 구축 방안이고요. 이제 주요 마지막으로서 이제 연계를 추진하는 주요 일정입니다. 금일 오늘 이제 간단하게 교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헬프디스크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조사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월 5일까지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비조사표를 바탕으로 저희는 업무 협의를 좀 현장 필드로 나가거나 아니면 요새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컨택하기 좀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뭐 온라인 화상회의도 가능하고요. 전화로도 가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좀 업무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는 뭐 4월까지 돼 있지만 이 기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업무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스케줄을 조정해서 저희 사업기간 내에 계속 좀 요청을 드리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환경 설정을 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테스트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차세대 오픈에 맞춰서 운영을 전환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번 설명드린 이제 콜센터 부분을 저희가 연계에 관련돼서 전용 콜센터를 좀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9대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이제 좀 팁을 설명드리면 앞부분이라 맨 끝부분의 설명이 좀 전화번호가 외우기 쉬우셔서 좀 전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모두 상식적으로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0번하고 8번에 전화를 많이 주셔서 저 전화가 좀 항상 전화가 좀 어렵다 이런 걸 했을 때 물어보시면 항상 0번이나 8번으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중간 전화번호를 전화를 주시면 좀 여유롭게 항상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가 좀 어려우실 경우에는 아래 설명되어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발표 순서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부 발표했던 정보 연계에 관련한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마찬가지로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많이 안내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콜센터를 통해서 추가적인 문의를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전 질의로 접수된 것들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연계에 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보기금과 자활정보 시스템 간 중개 서버 없이 직접적인 정보 연계가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표준 연계 솔루션을 저희와 상대방이 설치해서 직접 연계하는 부분도 둘 다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세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신 건지에 대한 해서는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상세 스케줄이라든가 설치 방식은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 자격 정보, 차상위, 한부모, 차상위 계층 확인 자격 내역 등 조회 방식이 기존의 직접적인 연계 방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한 개방형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6번 목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격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들은 이제 현재 직접 연계도 있고 행공센도 좀 섞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행공센으로 저희는 다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격 연계 관련해서는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기반을 좀 새로 마련하는 게 차세대의 큰 목표고 시스템 중에 하나 구성되어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 협의 때 요청이 들어오시면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금융기관 정보 연계에 관한 질문인데요. 금융정보 반영 기간이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는 점, 그리고 금융정보의 정합성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연계 주기라든가 규모에 관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혹시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재산 조사는 질문에서 마찬가지 4주에서 한 5주가 소요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은행권에서 금융회사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포탈이라고 부르는 홈페이지에 수동으로 정보를 다 업로드 하다 보니까 기관별로 한 140, 50개 되는 금융기관들이 각각 올리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 총체적으로 평균 한 4주에서 5주가 소요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제 보건복지부가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우선 작년에 19개 기관을 온라인으로 직접 연계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19개를 구축했고요. 2차적으로 31개, 그리고 3차적으로 나머지 모든 기관들을 해서 조만간 모든 금융기관들의 금융재산 정보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또는 그 당일 배치로 온라인으로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4주에서 5주가 굉장히 많이 단축될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검증 프로세스 방법에 대해서 좀 오류에 대한 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단계에 걸친 검증을 이번 차세대에서 굉장히 강화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조사에 관련된 주기를 질문 주셨는데, 이번 차세대 앞서 설명드린 그런 금융기관과의 연계 자동화를 구성하면서 이제 협의했던 부분은 기존에 주 1회 하고 있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청조사분과 그리고 연 2회 하고 있는 확인조사가 이루어지고, 전체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청조사는 그대로 주 1회가 가져가고요. 확인조사만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부분으로 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이제 자동 연계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면 그 주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보고 조금 더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결정된 부분은 확인조사는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그리고 신청조사는 그대로 연 주 1회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제기해 주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개통 시 시스템이 중단되지는 않는지, 중단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는데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세대 개통할 때는 저희 이제 행공센이라든가 저희 표준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에이전트를 연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에이전트라고 표현하는 에이전트를 깔았을 때는 이제 환경 설정이나 이런 것 때는 시스템 서비스는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 설정을 다 하고 그 서비스를 기존 서비스를
내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다시 올리는 데에 대한 실제 시간은 저희는 실제로는 10분에서 한 15분 정도의 절차 시간이 있으면 가능하다 보고요. 그거에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환경 설정이나 이런 데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먼저 좀 저희랑 연락해서 어느 정도 맞추고 실제 설치하거나 이런 작업은 한 3-4시간 정도 하고 실제 장애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이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오프타임은 한 10에서 한 15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